지난 시간 우리는 전하진 대표님과 함께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비즈엘리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즈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과연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하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티 엘리트와 비즈 엘리트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좀 짚어봤고요. 그 변화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비즈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즈 엘리트가 어떤 자세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60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60년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던,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었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근데 미국에서 돈을 못 빌리고 생각도 못해 독일에 가서 돈을 빌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독일에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가난한 나라라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못 빌려올 뻔했는데 그 박영훈 씨의 교수가, 독일 교수가 아주 정중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탄부, 그다음에 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너희 나라에서 탄부와 간원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당시만 해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독일의 탄부와 간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돈 3천만 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 국가재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터에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가서 열심히 싸웠고, 또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가서 또 열심히 했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말도 없이 열심히 미싱을 돌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렁탕집이 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끓여 팝니다. 지금 열심히 막 팔아요. 24시간을 끓여 팝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한 2만 불 정도 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애니콜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 거라서 사주는 게 아니고, 그죠? 물건을 사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좋으니까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를 가자고 지금 그러는데, 그럼 4만 불 시대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지금 설렁탕을 끓여 팔아도 2만 불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옆에는 중국 설렁탕집도 생겼고 베트남 설렁탕집도 생겼고 인도 설렁탕집도 생겼는데, 우리가 2만 불에서 4만 불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개의 설렁탕집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개의 설렁탕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설렁탕집 주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끓여 팔던 것 이상의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설렁탕집에는 누구를 앉혀놔야 돼? 누구를 앉혀놔야 돈을 안 떼어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할 수 있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설렁탕집에서 끓여 팔던 그 노하우, 이 레시피를 저쪽도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던, 그러니까 설렁탕집 하나를 운영할 때 생각하지 않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일자리가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BBQ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1,800개, 세계 34개국에 진출해서 2020년에 5만 개를 만들겠다. 이 BBQ가 5만 개를 만든다는 하는 것은 그 생산하는 방법도 달라야 될 것이고 매니징하는 방법도 달라야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설렁탕 열심히 끓여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상과 교류하면서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장사하던 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팔면 됐다. 이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함께 벌어서 함께 나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파트너를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누가 자, 나카무라 씨, 우리 저 회사나 같이 만들어서 일본도 팔고 한국도 팔고 전 세계 팔아봅시다. 나카무라 씨 투자 좀 하시죠. 그렇게 해서 투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투자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우리가 물건은 또는 음식은 맛있으면 가서 먹지만 체인점 하나 내려면 그 주인이 정말로 믿을 수 있지 않으면 그 주인하고 같이 거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해외에 있는 프렌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우리 선배들이 못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그냥 설렁탕집 하나 잘 한 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대단히 고마운 성과요. 그것을 우리 선배님한테 기대할 수는 없다. 그건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분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젊은 CEO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영어 공부해야 된다. 중국말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제는 글로벌 컴플렉스가 없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컴플렉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어울리긴 하지만 같이 친구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은 뭐 크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 양반들하고 같이 함께 뭔가 큰 비즈니스를 만들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설렁탕집 갖고 되겠는가? 이제는 설렁탕 체인점을